지난주에 테슬라 풀 셀프 드라이빙 베타가 나온 다음에 크루즈에서 하루 있다가 발표했죠. 우리 자율주행은 이 정도 왔어. 그랬는데 사실 더 큰 뉴스가 있었어요. 구글의 웨이모 1이라는 서비스가 있는데 걔네가 자율주행 택시를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자율주행 출시 언제 할 거야? 웨이모 너네는 출시도 못하잖아. 뭐 테슬라 진영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테슬라도 못하고 웨이모도 못하고 있었는데 웨이모가 한 발짝을 또 텄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지금 발전하고 있고 훌륭합니다. 테슬라 훌륭해요. 한 발짝 크게 앞서 나갔고요. 구글 웨이모도 한 발짝 크게 앞서 나가는 일이 10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 주가 아니라 10월 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글 웨이모의 자율주행은 과연 얼마나 멀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보는, 전부 뭐 전 세계 자동차가 테슬라하고 현대자동차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회사들도 좀 봐야지, 그죠? 너무 편식하면 체예요, 체.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이렇게 앱으로, 구글 웨이모 1이라는 앱으로 차를 부르면 오는데, 동네는 애리조나에 한정돼서 시작을 했어요. 이거 히스토리 살짝 얘기 드리면, 구글과 웨이모가 아마 2017년부터인가 자율주행으로 운전자가 안전은 있지만 택시를 출시를 해가지고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버가 2018년에 사망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의 운전자, 이 뒤에 앉아있었던 이 사람은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은 완벽하지 않아도 출시해야 된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많이 사고를 내는데 이렇게 출시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인정해요. 이거 많이 줄여주겠지만 그래도 이거 이제 법적인 거는 앞으로 계속 자율주행이 발전한 만큼 법적인 것도 빨리빨리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 영상을 살짝 보시면 우버가 그 밤에 사고를 내고 이제 사람을 사망시키는, 이 사람이 앞에 전방주시 태만으로 해가지고 살인 혐의로 기소가 되죠. 이거 말고 구글의 웨이모도 사고가 많이 있었어요. 뭐 터지고 받치고 뭐 해가지고 사고가 많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났냐? 우버는 잘못한 거 맞는데 웨이모는 잘못한 게 없어 해가지고 결국은 구글은 다시 출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보시면은 BI 뉴스라는 데서 봤는데요. 미국의 뉴스를 번역해서 온 건데, 이번에 600평방 마일 안에서 피니스 지역에 600대의 미니밴 크라이슬러 퍼시피카를 이용해가지고 논다. 일주일에 약 1,500회 정도를 사용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쓴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이 어느 정도 되느냐? 원래는 130제곱킬로미터에서 썼었는데 300만 킬로미터 정도를 했나요? 데이터를 쌓고 이번에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요거를 좀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웨이모 진영과 테슬라 진영이 이렇게 싸운 이유가 뭐냐면, 웨이모는 테슬라한테 너네 완전한 자율주행 아니잖아. 테슬라 지역은 야 너네 언제까지 그 지역으로 매핑돼 있는 데만 다닐 거냐?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이 지금 요번에 출시한 곳의 지역은 작은 지역이 아니에요. 서울이 어느 정도 사이즈냐고 봤더니 서울이 약 600제곱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요번에 출시한 사이즈는 1553제곱킬로미터니까 서울 크기의 2.5배 정도? 2배 반 정도의 사이즈를 600대를 택시 서비스를 넣어가지고 출시한다고 하니까 사실은 아주 무시할 만한 사이즈는 아니고요. 굉장히 큰 지역의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번 달에 제대로 600대가 투입돼가지고 출시됐는데, 이 영상을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리뷰를 드리도록 할게요. 포인트는 좀 많아요. 자, 이 친구가 차를 불렀어요. 어디로 불렀냐?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코너로, GPS에다 딱 찍으면 돼요. 여기 일부러 어렵게 삼거리 같은 데를 불렀어요. 차 타면 없고요. 이렇게 소리가 나요. 이제 보세요. 어서 와. 여기는 아무도 없어.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지를 해줍니다. 이름도 불러줘요. 뭐 조 어서 와. 이 차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타. 그리고 앱으로 이렇게 우버처럼 12,000원 결제 하면 거리에 따라서 결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GPS 찍은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처음에 이 사람이 부른 데가, 일부러 부른 데가 삼거리 같은데요. T자 코스에서 불러가지고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웨이모의 영상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오른쪽의 화면이 테슬라처럼 고객들한테 다 오픈해 주는 건 아니에요. 뭐 내가 라인을 어떻게 잡고 있다, 뭐 신호등을 인식했다, 이런 걸 다 잡히진 않는데 아무튼 운전하는 거고요.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하면 테슬라보다는 앞서죠. 왜냐면 뭐 돈이 많이 들었으니까 더. 근데 테슬라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운전자가 없어도 돈을 받고 운행할 수 있을 단계가 된 거잖아요. 이건 많이 앞서간 거죠, 사실은.
왜냐하면 법적 책임 얘기를 많이 저도 했고 다른 분들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사고 나는 법적 책임은 지금은 구글 웨이모가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기에 운전자가 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운전자는 아예 뒤에 타는데 여기 앞에 필름 보이죠? 이 필름이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침 튀기지 말라고 뭐 해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끝나면 내리고 나면 공기를 강제로 순환시켜서 공기를 다 빼버리는 요거가 1차 T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신호등을 인식하나 사용자에게는 안 보여준다. 보세요. 여기 신호등 있죠. 신호등이 있고 여기는 신호등이 없죠.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처럼 나 신호등 몇 개 보고 있어 이렇게 안 되죠. 그죠? 안 되고 그냥 갑니다. 속도도 생각보다 굉장히 빨라요. 뭐 이제 기차 레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아주 고정밀 맵으로 이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오차 없이 돌기 때문에 빨라요. 자신감이 좀 있죠, 사실은. 이게 판단해가지고 움직이는 것보다는 좀 빠르니까. 그 다음이 요겁니다. 신호등이 여러 개 있는 지역, 그 기억나시죠? 테슬라 영상 중에 제가 밤에 신호등이 여기 막 X도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막 붙어 있다. 이걸 어떻게 아느냐 막 이렇게 설명드린 적 있었죠. 그거랑 비슷한 상황인데 아주 똑같지는 않은데요. 여기서 스탑 사인에서 멈추시고 우회전으로 갈 겁니다. 돌발 상황 대처도 나옵니다. 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신호등이 앞에 나와요. 요 신호등과 요 뒤에도 신호등이 있어요. 보이세요? 요 뒤에도 빨간 신호등이 있는데 앞에 신호등이 파란색 가고 뒤에 신호등에 멈추죠. 이게 낮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어서 괜찮은데 밤에는 더 어려운데 밤 영상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식으로 인식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냐면 V2X가 있어야지 잘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금 V2X가 다 되지 않잖아요. 아리조나의 모든 지역에 V2X가 다 되는 게 아니니까 이건 라이다하고 카메라로 정보를 따고 신호등이 보인다 따고 그 다음에 지도 정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 정보.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도 정보를 안 쓰지만 얘들은 지도를 쓰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인데 단점은 뭐 비싸고 무겁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장점은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신호등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를 봤잖아요. 그러면 라이다랑 카메라도 거기에 그 자리에 집중 타겟팅 해가지고서 인식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딥러닝을 하면 되니까 조금 더 로버스트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죠. 밤에 같은 지역을 간 영상을 찾았는데 비슷한 지역인 것 같아요. 보세요. 앞에랑 뒤에랑 초록색이랑 빨간색이 있는 이 영상인데요. 이렇게 해서 패스하죠. 이걸 패스하고 뒤에를 가죠. 이게 왜 가능하냐면 뭐 이게 불가능하다는 테슬라에서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맵을 갖고 있으면 조금 더 쉽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V2X로 신호등에서 신호를 주면은 더 좋겠지만 신호등이 없어도 지도상으로 여기에도 신호등이 있고 저기에도 신호등이 있어. 근데 여기에 있는 신호등은 대체로 오른쪽에 붙어 있음이라고 알고 있으면 카메라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가로등 같은 거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인 겁니다. 테슬라 지도를 쓰긴 쓰는데요. 그게 이제 하이 데피니션 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맵하고 고정밀 맵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맵을 쓰는 회사, 자율주행 지도 관련된 회사에 PPL을 받아가지고 관련된 기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잘 진행이 안 돼서 못 보여드리고 있는데 나중에 광고가 들어오면 자율주행 지도 관련해서도 그 업체 홍보 겸 해가지고 기술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까지가 신호등이었고요. 그 다음에 좌회전을 많이 궁금해 하시죠? 좌회전 준비하는 거 보시죠. 아니 뭐 자율주행의 개발 사상은 슬램으로 가야 되는 거 알겠는데요. 이게 슬램이라는 게 그 맵이 없이 하는 슬램, 맵이 있이 하는 슬램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맵이 있으면 좀 더 로버스트한데 리더너시가 되니까. 근데 뭐 아무튼간 여기서 이제 좌회전 봅시다.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데요. 보면은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어떻게 가겠다라고 보이시나요? 어디에 집중해서 보셔야 되냐면 여기에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이 길을 이렇게 가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이렇게 가겠다고, 그죠? 이게 지금 가는 차 이렇게 가겠다. 여기서부터 내가 차선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지금 차가 서 있잖아요. 그죠? 요 차 여기서부터 잘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차가 멈추고 요 라인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좌회전을 해서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좌회전을 기다립니다. 좌회전을 기다리는데 좌회전 들어가기 전에 깜빡 전멸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거예요. 비보호 좌회전이고 내가 갈 그 라인을 그려놓는 거죠. 이 라인을 그리는 건 테슬라랑 비슷하죠. 그런데 이거는 더 고정밀 맵에서 그려놨기 때문에 이렇게 막 움직이긴 하지만 많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갈지 딱 정해놓은 상태고요. 여기서 이제 가는 거 보시죠. 알렘님 지금 얘기하신 대로 오브젝트 검출 개수가 환상적이네요 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무래도 라이다 했으니까 서 있는 차량들에 대한 오브젝트의 개수가 상당히 많은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좌회전을 합니다. 비보호 좌회전을 보십시오. 화면을 집중해 주세요. 다 지나가고 저기 오는 차량 속도 계산해가지고 안 들어가죠. 안 들어가고 여기 두 차 오는 거 계산해서 안 들어가죠.
그러고 틉니다. 좌회전으로 틀어요. 틀어서 정해진 코스, 여기 원래 그려놨던 선대로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하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이거는 테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뭐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건데 테슬라도 잘 극복해낸 이것도 훌륭하고 둘 다 훌륭하다. 비아냥되는 거 사절. 좌회전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말고선도 좀 더 어려운 것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일단 계속. 그 다음에 꼬리 물기. 이게 되게 재밌는 거. 요거에 이제 재밌는 건데 뭐냐면 들어가다가 신호등에서 갑자기 신호등이 파란불에서, 왜냐면 원래 V2X라면 신호등이 나한테 알려주거든요. 나 신호등 언제 바뀔 거야 라는 걸 알려주는데 그거를 못 받고 있다라는 거를 증거 영상으로 낼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얘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어버려. 보이세요? 이거? 노란불로 지금 바뀌죠? 한참 남았고. 보이세요? 앞으로 가는데 만약에 얘가 신호등에서 나한테 신호를 주는 거를 웨이모가 이거를 받고 있었다면 웨이모는 뭐 알아서 감속을 했겠죠. 그런데 신호등에서 센서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이게 노란색 불로 바뀌었죠? 그럼 어떡하냐? 멈춰야 되는데 얘는 오른쪽 턴하는 애는 멈췄구나. 근데 지금 얘는 사실은 약간 애매한 거였거든. 근데 이걸 계산해가지고 신호등 바뀌는 시간을 계산해서 그냥 뚫고 들어가는 거죠. 요런 판단도 아주, 이게 신호 위반 아니죠. 이거 신호 위반인가? 들어갔는데 빨간색으로 바뀌면 멈추면 사고가 나니까 요거가 애매한 케이스인데 잘한 것 같아요. 저거에 대해서는 알고리즘이 뭐 개선을 한 건지 아니면 개선이 더 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독특한 케이스다라는 거. 저게 위반일 수도 있고요. 위반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역에 따라 틀려요. 미국의 법이 다 달라서 머리 위에서 바뀐 거는 위반 아니에요. 노란불 보고 들어가면 위반이죠. 저희 동네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노란불 보고 들어가서 160불,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얼마죠? 김연아 공연 보고 돌아오는 길에 걸려서 18만 원을 또 노란불에 들어가가지고 벌금으로 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컬데색 이제 다 와가지고요, 이제 멈추는 영상입니다. 컬데색이라고 하면 뭐냐면 이제 자기 집이 이렇게 막다른 길에 있는 집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막다른 길이라 빙그르르 둘러나가는 거잖아요. 이런 것까지선도 맵으로 다 고정밀 맵으로 이미 다 돼 있다는 거죠. 대단한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고정밀 맵으로 따라서 여기에 막다른 길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까지 턴을 많이. 요거는 이제 스티어링 휠 분석해 드릴 때 한번 하겠지만 이건 모터 사이즈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님 잘 왔습니다. 그리고 고객님 잘 왔습니다 하고선 이분이 내리죠. 와가지고 돈은 얼마 나왔고요, 시간은 얼마 걸렸고요, 뭐 어쩌고해서 내리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렇게 내리잖아요. 이렇게 내리고 나면 공기를 뭐 플러시 해가지고 사람들 닦아준다. 공기를 깨끗해. 뭐 99%의 바이러스를 죽인다. 뭐 이런 거. 돈 안 내니면 못 내냐. 앱으로만 되기 때문에 돈을 안 낼래 안 낼 수가 없습니다. 저거 만들던 개발자들 탈모했다고. 그럼 아까 전에 어떤 분이 얘기하시는 공사구간 같은 거, 그런 임시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왜냐면 맵으로만 움직이니까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죠. 고정밀 맵은 계속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니까 그건 어떻게 대응할까? 한번 잘 보시죠.